이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집니다. 장애로 나간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와 함께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 1번지에선 오늘부터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을 릴레이 인터뷰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주자로 삼선의 노웅래 의원이 나오셨는데요. 모시고 출마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나오셨습니다. 네. 예, 세 분 가운데 반갑습니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래는 출마하신 이유를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당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그 다음 달 8일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상황. 좀 왜 이런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게 나쁜 현상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다면 그게 좋은 현상이겠죠. 뭐 정치에 대해서 시시콜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마 더 건강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지나친 관심보다 오히려 이런 예. 적당한 관심이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관심이 아니고 지금은 좀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나요? 좀 국회에 대한 좀 불신, 예. 냉소 이런 것이 더 지금 관심을 덜 갖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세 번째 출마고요. 예. 삼수시죠? 예. 출마하게 된 거는 저는 이번 총선 승리는 우리가 무조건 해내야 되는 선거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선거는 총선은 민주당이 이기고 지는 이런 게임이 아니고 예. 우리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거는 우리 개혁과 그리고 적폐청산을 하는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예. 자칫 이 총선 선거가 잘못된다 그런다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시대 정신, 그러니까 개혁과 적폐청산이 다 부정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스스로 자체도 부정되는 거고요. 심지어 심하게 얘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도 부정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총선 실패일 수 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시대 정신, 개혁과 적폐청산을 계속 해야 된다. 아직까지 지금 성과가 아직 미미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하신다 그런다면 총선 승리가 되도록 밀어주셔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출범을 했고요. 네. 국회가 사실상은 무슨 쌈판처럼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라는 공간이 없고요. 예. 그래서 좀 의회 정치가 복원되도록 하는데 저는 역할하고 싶어서 출마 결심을 했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꼭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3명의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서 왜 노웅래여야만 하는지 그 예.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요. 예. 기자를 한 21년, 소통하는 직업을 21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야당이랑도 말을 통하게 할 수 있고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장애로 나가 있는 야당 저거를 전 끌어들일 수 있는 국회로 데려올 수 있는 보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딴 후보는 이제 전대협 1기, 예. 이제 운동권 이제 1기인데 두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좀 뭐 제시하고 가르치는 그런 성향이라고 그런다면 난 그거보다는 남의 얘기가 설령 안 맞다 하더라도 충분히 듣고 하나하나 성과를 내려고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이 아마 좀 다른 면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본인께서 조금 더 친화력이 많고 더 유연하다라는 장점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당내 기반이 약하다라는 약점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내 기반이 없다는 게 사실 장점이 돼야 되는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우리 이제 민주당이 또 이제 제가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대신 이후에는 사실상 무개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무슨 세력이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2배, 3배 뛰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극복해야 되는, 그걸 극복해야 돼야만이 우리가 전에 정치할 때 개판이 분판이 해갖고 당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정치, 우리 새로운 건강한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런 이제 과거식의 그러니까 뭐 끼리끼리 그런 어떤 그 세력
정책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극복해야 될 과제지만 예. 결국에는 당이 극복해야 될 과제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세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적수공권으로 이제 두 주먹으로 뛴다고 해서 예. 저 사람은 세력이 없는데 무슨 표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저를 지지하거나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도 사표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마타도어를 자꾸 퍼뜨리면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 내 표가 사표될 건데 모토로 찍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극복해내서 이겨야 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극복해내고 당도 그런 세력의 극복을 해내서 이제 앞으로 세력이 있다 그런다면 그런 게 있다 그런다면 이제 끼리끼리 뭐 친한 사람끼리 아니고 예. 가치나 정책 이런 거로 이제 그런 세력이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 민주당이 더 건강한 발전할 수 있는 당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들 좀 많이 만나 보셨습니까? 예, 분위기가 좀 어떻든가요? 그러게요. 그러게요라는 답변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세 사람이 다 서로 50배 이상씩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128명인데 50배 이상씩 되면 높네요. 누군가는 하여튼 예. 30명이 지금 겹치기를 하고 있는 거서 또 의원님들의 속마음을 다 또 알기는 어려운 거고 예. 또 실제적으로 이제 저 총선이 앞에 있고 공천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정확히 또 밝히는 것이 혹시 좀 찍힐까봐 또 그런 면도 있을지 않겠어요? 예. 이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경선에서는 38표 받으셨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래도 분위기로 봐서 그것보다는 많을 거라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저는 1년 그래야 전부터 된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작년 38표가 뭐 다 찍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그분들이 또 마음의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저를 표를 주신 거고 38표에다가 저번에 저를 안 찍어 주셨지만 예. 다음에 나오면 찍어 줄게 했던 사람이 7명이 있는데 예. 한 분은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좀 세무표고요. 예. 나머지 6명은 다시 계속, 약속을. 찍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다가 또 1년 지나면서 내가 또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38에 6표 최소 40에 플러스 알파로 되는.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료 다 의원들이시고 지금 어쨌든 같은 당의 지도부면 같은 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취약했던 것 같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당이요. 당내 예. 지도부. 당내 지도부. 예.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리 당에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통 부분이겠죠. 대표적 소통이 안 되는 건 여야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기본적인 지금 말을 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충분히 듣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통 그리고 이제 또 당청 간의 소통도 좀 답답해하는 분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왜 저 여당의 목소리가 없냐? 왜 청와대 편만 드느냐 이런 얘기도 살아있는 많고. 예. 정당의 모습이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만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 그런다면 예. 지금 당청 간에는 정책을 갖고 하는 당청 협의는 있는데 정무적인 사안에 대한 당청 간의 협의 기구가 정례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정례화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우리 정책의 현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좀 잘 안 되어 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답답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당과 청은 공동 운명체고 공동 예. 책임이지만 공동 책임이 아니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총선이 잘못되면 예. 그건 당이 책임지는 거지 청와대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부처가 책임지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당이 이제 정확하게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금 장외에서 투쟁하는 한국당 데려올 자신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안 보여서요. 근데 그걸 지금 내가 당선도 안 되는데 얘기하기에는 그렇고요.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적어도 지금 이제 문제 인식을 좀 야당은 다르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날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중요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논의의 시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단순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인 국회법에 따라 한 거고.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불법이니 뭐 일방적으로 한다더니 뭐 날치기 하려고 한다니 이렇게 인식을 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밖에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들여오려면 적어도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이제 논의의 시작을 하는 걸 뿐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방적으로 이 법안, 뭐 선거법이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금 공수처법이건 예.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도 들어올 명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예. 면에서 제가 구체적인 또 방법은 얘기는 뭐 내가 당선이 된다면 얘기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큰 틀에서 한다 그런다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들 만나실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겠죠. 정책도 얘기하실 거고 하지만 역시 총선에 관련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도 당에 많이 들어오셨고 뭐 장관도 많이 다시 복귀하셨고 교통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뭐 미리 저희가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중심을 딱 잡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청와대에 있는 분이 이제 우리 당에 오는 것 자체가 청와대가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나 걱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에 계속 있던 사람이 아니고 당에 있다가 지금 대선 때 다 공적이 있던 분이고요. 당에 있다가 지금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돌아오는 거지. 예. 그게 청와대 사람이 우리 청와대 영역 확장을 위해서 우리 당으로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그분들이 오는데 적법한 절차로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다 그러면 예. 그리고 와서 자기 그 맡은 소임을 오버하지 않고 한다 그런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일한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환영할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총선 승리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또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 좀 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제 공천 우리가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옥새 파동 예. 그걸로 이제 한 방에 다 간 거 아닙니까? 야당이 분열돼서 야당이 무조건 지고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하여튼 180석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랬던데 그렇게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천 잡음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공천이 이제 지금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경선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어서 또 더군다나 이해찬 대표님이 당 대표 되신 다음부터는 현역 컷오프라는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인위적으로 물갈이 뭐 한다든지 뭐 순장조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우려나 걱정할 부분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 시작을 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이런 부분이나 우리 당의 이미지나 이런 거는 4.3 보궐선거에서 당의 변화 혁신을 민심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거라고 그런다면 당이 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경직된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그런 부분은 좀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정책도 마찬가지로 방향이나 목표 그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예. 너무 급격하게 추진을 한다 그런다면 국민들이 적응을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지속 가능하게 원칙을 지키는 거라면 지속 가능하게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런 면에서 변화가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기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명이 국회 로맨티스트라는 별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뭐 동료 의원들 생일까지 다 챙기신다고. 예. 저희가 아까 38 플러스 6, 예. 44 플러스 알파, 지금 이 알파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혹시 그 로맨티스트의 별명에 걸맞는 어떤 알파를 잡는 전략이 있을까? 그러게 뭔 전략이 있을까요? 근데 하여튼 그냥 정성을 다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정성을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카드도 보내고 뭐 이렇게 저의 이제 진정성을 자필 편지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당 예. 대표 경선할 때. 그런 저도 자필 편지 다 써서 보냈습니다. 아, 이미 다. 예. 전 의원에게 다요. 그럼요. 아, 예. 답장 오시는 분들도 예. 있습니까? 답장이 오면 이제 카톡이나 아, 이렇게 문자로 이제 또 찍어갖고 또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난 세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걸 또 딴 사람보다 2배, 3배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력이 없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딴 사람이 누가 되면은 저 사람은 저쪽 세력이니까
그러면 공평하지 않게 저쪽만 챙길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전체를 128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삼선의 노웅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